네,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5일 올 여름이 왜 이렇게 더운지 열대야 강화 버전인 초초 열대야가 오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위가 장난 아닌 듯 짚어서 정리해봅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생깁니다. 대항해 시대의 배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꾸준하게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큰 바다를 건너 무역을 하러 갔죠. 지구의 회전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태평양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게 되죠. 네, 배만 미는 게 아니죠. 무역풍이 태평양 중앙부의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면 바람이 바닷물을 미는 과정에서 바다 바닥의 해수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바닥에 깔려 있었던 영양분이 해수를 따라 올라와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죠.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역풍이 바닷물을 미는 힘이 약하다 보니 온도가 낮은 바다 바닥의 해수가 적게 올라옵니다. 에콰도르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몇 년에 한 번씩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것들을 어부들이 발견합니다. 에콰도르 어민들은 이것을 아기 예수가 주는 크리스마스의 휴가라며 아기 예수의 이름이 엘니뇨인데 엘니뇨라고 부르게 됩니다. 엘니뇨가 오면 바람이 약해져서 바다 바닥에 깔려있던 영양분이 바다 위쪽으로 적게 올라오는 것이죠. 바다 위쪽에 영양분이 적으니 고기들이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아 에콰도르의 크리스마스 어획량이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니뇨 기간의 해수면 온도 상승은 지역별로 영향을 다르게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와 중동 및 중국 전역에는 폭염이 일어납니다. 중남미와 호주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됩니다. 호주의 가뭄은 산불을 일으키고 중남미의 가뭄은 파나마 운하의 운항을 축소시키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폭등시키게 됩니다. 엘니뇨가 오면 곡물 가격은 편차가 커지게 됩니다. 옥수수 생산량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전 세계 옥수수의 3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옥수수 생산지인 미국 중부 지역에 평년보다 습한 기후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증가해서 옥수수가 풍년이 듭니다. 미국 중부에서 습한 기후가 형성되면 옥수수 풍년이 벌어지지만 미국 북부와 호주는 가뭄을 겪게 되죠. 밀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북부와 호주의 밀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밀은 소맥이라고 하죠. 엘니뇨가 오면 옥수수 가격이 내려가고 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의 옥수수 풍작은 유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옥수수 1억 8천만 톤이 매년 바이오 연료로 만들어져 기름과 섞어서 주유가 되고 있습니다. 풍작으로 가격이 낮아진 옥수수가 대량으로 바이오 연료로 변환이 되면 유가 인하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엘니뇨가 가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이로 무역풍이 약해지는 엘니뇨와는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질 때 생기게 됩니다. 무역풍이 강해지면 바다 바닥에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름에는 라니냐가 생기면 미국 서부의 가뭄에 시달리고 호주와 동남아 중국에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합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폭우에 홍수가 나면 광산에 물이 잠기고 광물 운송이 힘들어지게 되죠. 겨울에는 라니냐라는 EU와 미국이 있는 북반구의 강추위를 몰고 와서 남방 수요를 키우게 됩니다.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는 시기에 여름부터 겨울까지 냉난방용 전력과 천연가스 수요를 계속 키운다라는 말이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알루미늄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원재료인 알루미나 원가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생산 원가의 37%가 전기요금인 것이죠. 곡물과 전력, 알루미늄 천연가스 가격을 자극하는 기후가 라니냐이고 슬슬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밤에 25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4일 정도 있었습니다. 4일이던 열대야가 2010년 9일이 되었었고요. 2020년 13일로 계속 늘어났고 2024년에는 24일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가 라니냐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엘니뇨가 라니냐로 전환되는 해에는 한국의 여름이 오래가고 폭염이 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5년 6월 부산, 대구, 전주, 강릉, 포항, 문경 등 전국 59개 지역이
1904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운 한 달을 보냈죠.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 열대야라고 하고 30도 이상 유지되면 초열대야라고 부릅니다. 25년 7월 1일 강원도 강릉은 최저기온 30.3도로 이틀 연속 초열대야를 기록합니다. 벌써 강릉은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는 환경 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 외에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는 것이 더해지면서 스타트부터가 더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한 줄 코멘트입니다. 어르신들이 라떼는 부채만 있으면 여름은 잘 지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았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열대야가 4일밖에 되지 않아서 부채만으로 여름을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니냐가 다가오니 곡물과 천연가스, 알루미늄 가격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초무더위, 초열대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있으시면 너무 에어컨 안 트시는 거를 좀 반대하시길 바라요. 옛날처럼 지키다가 그냥 픽 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꼭 말을 해두겠습니다. 자, 댓글 한 2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밤에 자다가 새벽에 선풍기만으로는 안 돼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자다가 더워서 땀나고 있었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뜬장에 갇혀 초중 말복을 위해 땡볕의 폭우를 견디는 말 못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이런 것도 참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에어컨 쓰며 월 400에서 500kW 쓰기 도전 중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댓글이 달렸어요. 와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노하우 좀 전수해 주시죠. 근데 진짜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 알고 계실 테지만 아는 내용 쭉 써보겠습니다. 최소 전제 조건은 인버터형일 경우입니다. 1번 27도 냉방으로 계속 켜두기. 두렵겠지만 계속 켜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우. 2번 처음 켰을 때는 파워 모드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시원해지면 아래 온도로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3번 냉방 27도로 변경. 27도로 생활해보고 힘들다면 26도로 변경해보시죠. 4번 절전톤은 쾌속 절전 기능을 설정. 5번 바람 방향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바람 세기는 강으로. 6번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꼭 같이 사용하기. 바람 방향을 천정으로 향하게. 가족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거실은 24시간 풀 가동하기. 3-4시간 비더라도 그냥 켜놓기. 와, 이게 참 꿀팁인데 이거 하시는 분 있을까요? 24시간을 그냥 풀 가동하래요. 네, 8번 각 방은 문 열고 서큘레이터로 거실에 찬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거나 힘들다면 거실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보통 잠만 잔다면 자기 전에 켜고 일어나서 송풍 2시간 예약 꺼짐하고 방문 닫기. 9번 해가 많이 들어오는 창은 커튼 치기. 10번 환기는 실외 온도가 낮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짧게 하기. 이게 무슨 말이야? 환기. 그쵸, 환기하면 뜨거운 온도 들어오니까요. 11번 환기 중일 때도 끄지 않기. 환기 중일 때도 안 끈대요. 괜찮네요. 12번 다른 전기 제품 절약하기. 그렇죠. 13번 설정을 바꾸지 않기. 설정을 바꾸지 않기. 그렇죠. 14번 가족에게 적극 협조하기. 그렇죠. 가족은 자꾸 끕니다. 네. 환경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기를. 그 아래 대댓글. 에어컨 안 쓰는 평달 440kW인 집은 불가능하네요. 돈을 더 벌어야겠습니다. 11번에서 흠칫했대요. 11번이 뭐였죠? 환기 중일 때도 끄지 않기. 네, 저도 흠칫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거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 아침에 이불 낄 때 창문을 여는데 에어컨 안 꺼요. 왜냐면 껐다 키는 게 더 힘들거든요. 물론 제가 더워서 그런 거기도 한데 요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와우, 재밌었습니다. 아이한테 설명해줘도 재밌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이한테 들려주기 위해 이걸 읽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차 운전할 때 듣기도 하고요. 건강 이야기 그리고 주식 이야기 정말 한번 들으면 모르는데 저처럼 한번 읽고 녹음도 하고 다시 듣고 하면 정말 지혜가 쑥쑥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